안녕하십니까, 퓨즈입니다. 지금부터 화음 입체 음량 강의, 그중 채널 통합 화음 입체 음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이론입니다. 440Hz를 기준으로 가지는 그 곡을 436Hz로 변환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36에다가 440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죠. 또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올림을 해줍니다. 곱하기 100을 해주는 이유는 그 피치 변경을 할 때 그 골드웨이브가 100분위를 쓰기 때문이고요. 반올림을 해주는 이유는 글자 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40Hz를 444Hz로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44Hz에다 440Hz를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 440이 기준이 돼서 440으로 무조건 나누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 그러니까 국의 기준음과 그 변환하고자 하는 음정의 그 크기가 뭐가 더 크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음정을 더 높여줄 것인지, 음정을 더 낮춰줄 것인지, 그게 기준인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어저시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곡의 그 음정을 한번 그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음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시티를 들어가 줍니다. 그다음 그 곡을 입력해주고 컨트롤 A 분석 스펙트럼 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그 헬리츠와 음정 값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 헬리츠를 체크하면서 이것이 어느 음정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어느 주파수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크기가 보이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크기가 있는데 이게 그 하나씩 다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것을 스트레치를 측정할 때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 여러 개로 측정을 해야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낮추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4가 보이지 않죠. 근데 만약에 4096을 하면은 A4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437이네요. 89191을 보겠습니다. 439네요. 그 다음에 16384를 보겠습니다. 439네요. 이거는 아마 440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이게 되면 또 그 A4에서 그 하나의 음정만 보게 아니라 두 개가 이상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435Hz지만 또 447Hz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낮춰도 안 좋고 너무 높여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값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값을 확인해서 음정을 체크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A4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음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A5를 본다든지요. A5를 보니까 879네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전에 그 저번 강의에서 그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아주 좋은데 이 440이죠. 여기서 이제 그 A5를 보면은 88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그 879였잖아요. 1Hz 차이면 거의 880이 맞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지금 이 곡은 그 음정이 440Hz로 맞춰져 있는 겁니다. iPhone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입체음량, 화음 입체음량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웨이브를 열어줍니다. 곡을 입력해줍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모노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분리 화음 이체음량의 경우 모노링을 해줘야 되지만 그 통합 화음 이체음량의 경우에는 모노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분리 입체음량에다가는 모노링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강의에서는 왜 화음을 할 때 그 모노링을 안 해줘도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냥 단순히 피아노가 더 그 음색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드럼은 음색이 달라지지 않죠. 피아노가 음색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바이올린도 음색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피아노가 왼쪽 채널만 있든 오른쪽 채널만 있든 둘 다 있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모노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노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스테레오 차음량 접할 때와는 달리 음 스테레오임에도 불구하고 모노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에도 좌우로 나눠지는 소리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뭔가가 들리고 오른쪽에서 안 들리는 상태, 혹은 오른쪽에서 들리고 왼쪽에서는 안 들리는 상태나, 뭐 왼쪽에서 들리다가 갑자기 오른쪽에도 들리는 상태, 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그 스테레오가 있는 이유가, 모노는 좌우에 똑같은 소리만 나는데 스테레오는 어, 왼쪽이나 오른쪽에 차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그 모노링을 화미체면 일반적인 화미체형에서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분리입체형에서는 추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차 입체형, 그러면 모노링 하면은 그것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결과 나오지 않느냐 하면은, 그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스타일을 줌으로써 그, 아까 전에 그 입체감을 가진 것과 동시에 아까 전에 가졌던 스테레오의 특성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스텝처럼 하면은 그, 어,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세 개를 가질 경우에, 제가 저번에 3번 보여드린 거 있죠. 그 기준점을 세 개를 가질 경우에 둘 다 그 하나씩 느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왼쪽도 하나씩 느려지고 오른쪽도 하나씩 느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 측면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뭐를 해도 더 좋은 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미체의 일반적인 것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개를 클릭하고 이펙트에 피치를 들어줍니다. 그다음에 프리저블 템포를 해줍니다. 이걸 해주는 이유는 재생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재생 속도가 다르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음이 밀린다는 표현처럼 음이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프리저브 템포는 꼭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99.09090 했더니 더 이상 안 눌러집니다. 그럼 지우고 반올림에서 1을 해줍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436Hz를 이기는 거고요. 그러면은 오케이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어떨 때는 하다가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면은 껐다가 다시 켜서 해주시면 에러가 해결됩니다. 에러가 나는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작업인데 어떨 때는 에러가 나고 어떨 때는 에러가 안 나거든요. 이제 오케이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좀 오래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자, 변환이 완료됐습니다. 자, 일단 원본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믹스 한 거를 컨트롤 C에서 믹싱을 다시 해봅시다. 위에 거에다.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설명이 아주 예쁘게 잘 적용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거 그리고 저장할 때는 그냥 세이버스 해서 그냥 스테레오 44100 320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주인트 스테레오 쓰지 않고 스테레오를 씁니다. 그 이유는 따로 설명드리기는 애매하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노도 레인 모노와 LCM 모노가 있는데 저는 그때도 레임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죠.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